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총선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당에게 유권자들의 눈은 또 귀는 또 입은 열리게 될까요? 자, 이번 총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론고수 시즌2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그리고 8일 만에 서울대 병원을 퇴원해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 불의에. 그렇다면 적어도 동정 여론, 또 연민 여론, 또 지지층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판단해 보면 아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부쩍 훨씬 더 올라가야 돼요. 게다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더라도 연초에도 그렇게 썩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은 한 30%대, 물론 뭐 조금 높은 건 40%대 초반도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50%대, 또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60%대 초반의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50% 가까이 되거나, 또 어떤 조사는 50%가 넘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깎아먹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도 마구마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공공의료를 강조했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 그런데 왜 최종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갔을까? 물론 그건 뭐 가족들의 판단이고 또 환자의 판단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잘 이해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 상식적으로 보면 부산이, 그래도 울산이, 경남이 이른바 PK가 보수정당이 강한 기반이 있는 곳이라면 오히려 부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부산에서 며칠간을 보내는 이재명 대표, 다 관심이 그게 또 쏠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서 일어나면서 마치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못 나가도록, 이낙연 대표는요, 전 대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굉장히 메시지의 파급 효과가 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 오히려 부산 또 서울 옮겨간 거 논란, 지방의사회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긴급 이송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헬기가 무려 부산에서 서울의 노들섬까지 간 것도 잘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옮겨간 것이 말 그대로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최종 의료경, 일단 서울대라는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수술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더 작동됐던 거 아니냐. 부산대 병원에서는 이송을 반대했을지라도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할 일이 아닌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 또 하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자,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히려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병상에서, 서울대 병원이겠죠, 병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성호 의원과 문자를 받은 거예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문자가 현건택 변호사가 이건 이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달 연말에
한 모임에 갔다가 어떤 정치인과 정치인의 수행 여비서가 있는데 그 여비서를 뭐 성적으로 또 말로 뭐 희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윤리 감찰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상태에서 병상에서 병상이면 누워 있고 정신이 없을 텐데 정성호 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겠느냐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의원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거는 공천을 못 받는 그런 정도의 처리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견을 보내요. 그랬더니 온 답장이 뭐냐면 그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마무리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병상에서 정신없을 텐데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한다고 지금 기자회견한다고 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에서는 나간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자를 보내서 김종민 의원 좀 남아주세요. 당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피섭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전화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날 때 보면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만났지만 지난달 연말에 30일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데서 영국 대사관 옆에 달개비 식당에서 만났지만 그래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보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낙연 선배님 나가시면 우리 민주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 비대위 받아들이겠습니다. 준연동형 하겠습니다. 비명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하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없고 정성호 의원에게 측근인 현건택 변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닐까요? 하면서 이재명 사당아 꼬리표가 붉어진 겁니다. 윤리위에서 결정할 일을 감찰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일을 그걸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역구에 도전하는 사람은 부적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지금 보도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 판단이 아니에요. 쭉 나오는 사람들은 적격 되다 보니까 이거 뭐냐. 황운하도 적격이에요? 누구도 적격이에요? 노웅래도 적격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가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물어봅니다. 하위 20%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위 20%의 공개는 안 됐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여기에 원칙과 상식에 김종민, 이원웅, 조홍천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위 20%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다. 윤영찬은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와 가까우면 오케이. 이 대표와 가깝지 않으면 no. 이거야말로 이재명 사당화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동정 여론이나 걱정하는 여론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쑥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은 더 전격적으로 하위 평가 보면은 어차피 자르려고 그랬던 거야. 윤영찬은 누가 만류했다면서 윤영찬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관계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남는다고 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아닐까 봅니다.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비섭이 아무런 분기점이나 당의 전환점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